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오르내리던 계단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버겁게 느껴집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려 할 때 한 번 더 힘을 주어야 하고 길을 걷다가 작은 턱에도 발이 살짝 걸립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마치 통장처럼 작동합니다. 젊을 때는 근육이 많이 저장되어 있어서 조금씩 빠져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저장된 근육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갑자기 힘이 약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40 이후 매년 약 1% 이상의 근육을 잃기 시작하고 60이 지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특히 가장 먼저 약해지는 곳이 바로 다리 근육입니다. 다리는 우리 몸 근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리 힘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가 운동 부족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식사에서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나는 고기도 잘 먹고 밥도 잘 먹는데 왜 힘이 약해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식사를 충분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 단백질의 양이나 흡수 방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이 단백질을 이용하는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식사로는 근육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가 기름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엔진이라도 제대로 달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도 비슷합니다. 근육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단백질이라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재료가 계속 부족해지면 몸은 가장 큰 근육인 다리부터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리 힘이 먼저 약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질문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식사에서 단백질 음식을 몇 번 드셨습니까? 그리고 그 양이 정말 근육을 지키기에 충분했을까요? 조금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단백질 음식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많이 먹는 것보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많이 먹어도 근육이 계속 줄어드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루 3끼 잘 먹는데 왜 자꾸 힘이 빠질까요? 실제로 식사량을 보면 밥도 충분히 드시고 반찬도 여러 가지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차이가 하나 보입니다. 바로 단백질의 양과 질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이 단백질을 흡수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단백질 동화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예전과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예전만큼 근육을 만드는데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밥과 반찬을 평범하게 먹어도 근육이 잘 유지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밥 위주의 식사를 할 경우 단백질 섭취량이 생각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밥 한 공기에는 대부분 탄수화물이 들어있고 단백질은 매우 적습니다. 배는 충분히 부르지만 근육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일정량 이상 들어와야 몸이 근육 합성을 시작합니다. 이를 근육 합성 스위치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단백질이 조금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이 스위치가 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찬으로 조금씩 단백질을 먹는 것보다 한 끼에 일정한 양을 제대로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의 의견이 조금 나뉘기도 합니다. 일부 의사들은 단백질을 한 끼에 충분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하루 동안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것이 더 좋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두 방법 모두 장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전체 단백질 섭취량이 충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는 밥과 김치만 드시고, 점심에는 국과 밥 위주로 드시고, 저녁에만 조금 고기를 드신다면 하루 단백질 섭취는 생각보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사가 계속되면 몸은 조금씩 근육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먼저 줄어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최근 들어 걷는 속도가 느려진 것 같아요. 사실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과연 어떤 단백질 음식이 나이가 들수록 더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단순히 고기만 먹으면 충분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단백질 음식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진 느낌이 듭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불안하고 길을 걷다가 갑자기 균형이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 변화를 갑작스럽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아주 천천히 진행된 변화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육은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줄어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몸은 생존에 필요한 장기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조직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중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다리 근육입니다. 다리 근육은 몸 전체 근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우리가 서고 걷고 균형을 잡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낙상의 상당수가 근육량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뼈가 약해져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약해지면서 순간적인 균형을 잡지 못해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중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과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를 운동 부족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운동 부족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식사에서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근육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노년기에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가 단순히 단백질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경 기능의 변화, 호르몬 감소, 그리고 염증 반응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즉 근육 건강은 단순히 음식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벽돌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단백질 없이 근육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십시오.
최근 몇 년 동안 식습관이 조금씩 가벼워지지는 않았습니까? 예전보다 고기나 단백질 음식을 덜 먹고 밥과 국 위주의 식사를 더 자주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근육은 서서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라고 하면 바로 고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말 고기만이 답일까요? 혹시 몸에 부담은 적으면서 근육에는 더 도움이 되는 단백질 음식이 따로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는 단백질 음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고기입니다. 실제로 고기는 훌륭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필수 아미노산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근육을 만드는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합니다. 또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이런 경험이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효소의 활동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문제없이 먹던 음식이 어느 순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단백질의 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이 얼마나 잘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도 소화가 어렵고 어떤 음식은 비교적 부드럽고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노년기 단백질 섭취에서 소화가 쉬운 단백질이라는 개념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선, 두부, 콩류 같은 음식은 비교적 부드럽고 소화가 쉬운 단백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두부나 콩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이지만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할 때 근육 유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여전히 동물성 단백질이 근육 합성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더 좋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음식만 고집하기보다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잠깐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식탁에서 고기 반찬이 없으면 단백질을 못 먹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두부 한 모나 콩 반찬 또는 생선 한 토막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음식들은 나이가 들수록 몸이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꾸준히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고기를 많이 먹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에 조금씩 단백질을 나누어 먹는 것이 근육 유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해집니다. 다양한 단백질 음식 중에서도 특히 다리 근육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단백질 음식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첫 번째 음식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음식이라고 하면 먼저 고기나 생선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런 음식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근육 건강을 이야기할 때 의사들이 자주 언급하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콩과 두부 같은 콩 단백질입니다. 콩은 오래전부터 우리 식탁에 익숙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영양학적으로 보면 콩은 매우 특별한 식품입니다. 콩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영양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콩에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근육 합성을 자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근육을 만들기 위한 신호를 보내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콩 단백질은 소화가 비교적 부드럽고 몸에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특히 두부는 콩을 가공하면서 단백질이 부드러운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식사가 약한 환자에게 두부나 콩 요리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콩 단백질이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콩에 포함된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혈관 건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연구 결과가 완전히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콩식품을 건강한 단백질 식품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두부를 단순히 반찬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두부 한 모에는 생각보다 많은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 방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두부조림, 두부국 또는 간단히 구워 먹는 방법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백질 음식 하나만으로 근육이 갑자기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음식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일 뿐입니다. 실제로 근육을 유지하려면 몸을 움직이는 활동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은 단백질 섭취와 가벼운 근력 활동을 함께 권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 가볍게 걷거나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과 움직임이 함께 작용할 때 근육은 더 잘 유지됩니다. 이쯤에서 또 하나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합으로 먹어야 몸이 더 잘 이용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단백질만 먹는 것보다 효과적인 식사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적은 양으로도 근육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 식사 조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많이 먹어야겠군요. 그러나 실제로는 양만 늘린다고 해서 근육이 잘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가 더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과학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이 잘 만들어지려면 에너지와 여러 영양소가 함께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벽돌이고 에너지는 그 벽돌을 쌓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만약 단백질만 먹고 에너지가 부족하면 몸은 그 단백질을 근육이 아니라 에너지로 사용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학에서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두부나 생선을 밥과 함께 먹는 식사가 바로 그런 조합입니다. 단백질이 근육 재료를 제공하고 탄수화물은 그 재료를 이용할 에너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의외의 사실도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식사에 약간의 지방이 함께 들어있을 때 단백질 흡수가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선 요리나 콩 요리처럼 자연스럽게 지방이 포함된 음식이 균형 잡힌 식사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계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크게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단백질의 질과 식사 패턴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 하루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것이 소화와 흡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잠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혹시 하루 3끼 중 1끼만 제대로 드시고 나머지 식사는 가볍게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식사가 반복되면 단백질 섭취가 일정하지 않게 됩니다. 몸은 꾸준한 영양 공급을 받을 때 더 안정적으로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권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단백질 음식을 조금씩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달걀이나 두부, 점심에는 생선이나 콩 요리, 저녁에는 고기나 닭고기를 곁들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먹으면 몸이 단백질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아침 식사를 가볍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침 단백질이 다리 힘과 큰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셨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단백질 식사 시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식사를 가볍게 하거나 아예 건너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입맛이 없다거나 속이 불편해서 조금만 먹는다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밥 한 숟가락과 김치 혹은 커피 한 잔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육 건강을 이야기할 때 의사들이 특히 강조하는 식사가 바로 아침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밤사이 긴 시간 동안 영양 공급이 없는 상태를 경험합니다. 쉽게 말해 밤 동안 근육은 재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식사가 아니라 근육에게는 매우 중요한 회복 시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하루 동안 근육 합성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효과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밤 동안 근육이 분해되는 과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침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해 약간의 의견 차이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하루 전체 단백질 섭취량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하루의 시작에서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이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두부국이나 달걀 한 개만 추가해도 단백질 섭취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는 요거트나 콩 요리를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매일 반복되면 근육은 조금씩 안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단순히 근육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의 에너지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소화되는 속도가 비교적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는 것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몸이 이미 근육 감소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사실 몸은 이미 여러 가지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피로나 노화로 넘기기 쉬운 근육 약화의 신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늦게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가 매우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여러 작은 신호를 먼저 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단순한 피로나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신호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걷는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걸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뒤처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리 근육이 예전만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흔히 나타나는 변화는 계단을 내려갈 때의 불안함입니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무릎이 더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균형을 잡는 힘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조금 의외의 신호도 있습니다. 밤에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근육이 약해지고 신경 전달이 불안정해질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수분 부족이나 전해질 균형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근육 감소의 원인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노년기의 근육 감소가 단백질 섭취 부족과 가장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신경 기능 변화와 호르몬 감소가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근육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사와 활동이 함께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십시오. 최근 들어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 번 더 힘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또는 물건을 들 때 예전보다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육은 다른 조직보다 변화에 잘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적절한 식사와 가벼운 활동을 꾸준히 하면 다시 힘을 회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를 조금만 조정해도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단백질 음식만 충분히 먹으면 근육이 좋아질까요? 아니면 함께 챙겨야 할 다른 영양소가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단백질과 함께 먹을 때 근육에 더 도움이 되는 영양 조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의 가장 중요한 재료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육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단백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신경, 미네랄, 비타민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동할 때 가장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최근 영양학에서는 단백질과 함께 섭취해야 할 영양소에도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할 영양소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근육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 근육 힘이 약해질 수 있고 균형 감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햇빛 노출이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비타민 D 부족이 비교적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선, 달걀, 우유 같은 음식이 근육 건강 식단에서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영양소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에 관여합니다. 쉽게 말해 근육이 움직이는 리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나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견과류, 콩류,
녹색 채소에는 마그네슘이 비교적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할 때 근육 합성 반응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연어 같은 생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이 단백질 음식으로 자주 추천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영양소 조합이 근육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단백질 섭취와 신체 활동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결국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여러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식사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식탁에 두부, 생선, 채소, 밥이 함께 올라온다면 그 식사는 이미 상당히 균형 잡힌 식사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건강식이 아니더라도 전통적인 식단이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식사와 작은 생활 습관이 모여 조금씩 변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완벽한 식사보다 지속 가능한 식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단백질 음식이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떤 분들이 단백질 음식을 먹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단백질 음식이 근육 건강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함께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몸에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단백질이 몸에서 사용되고 나면 질소 성분이 포함된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역할을 신장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약해진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에게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대상은 당뇨가 있는 분들입니다. 당뇨 자체가 단백질을 피해야 하는 질환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 유지와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 중 일부는 신장 기능이 함께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상태에 맞는 식사 조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와 의료진의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조금 나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노년기에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단백질 섭취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단백질을 무조건 늘리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균형입니다. 잠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십시오. 최근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나 혈당 수치를 확인한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검사를 오래 하지 않았다면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식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어르신들에게는 균형 잡힌 단백질 섭취가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사에서 단백질을 꾸준히 포함시키는 것은 근육 감소 속도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복잡한 식단을 준비하지 않아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일주일 식사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단백질이 왜 중요한지,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해야 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너무 복잡한 식단은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단지 일주일만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하루 3끼 중 2끼에는 단백질 음식을 꼭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두부나 달걀을 추가하고 점심에는 생선이나 콩 요리를 곁들이고 저녁에는 닭고기나 살코기를 적당히 먹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동안 단백질이 일정하게 공급됩니다. 둘째 원칙은 양보다 반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한 번 고기를 많이 먹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육은 한 번에 많은 단백질보다 꾸준한 공급을 더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누어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셋째 원칙은 움직임입니다. 근육은 사용될 때 유지됩니다. 단백질 음식이 근육의 재료라면 움직임은 그 재료를 사용하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에 집안에서 가볍게 걷거나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자극을 받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가벼운 근력 활동과 단백질 섭취를 함께 실천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근육 감소 속도가 훨씬 느렸다는 결과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 속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아침에 달걀 하나, 점심에 생선 한 토막, 그리고 저녁에 콩이나 두부 반찬을 추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루 15분 정도의 가벼운 움직임을 더한다면 몸은 어떤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까요? 아마 첫날에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아침에 몸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고 걷는 발걸음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바로 몸이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근육을 지키는 이유는 단순히 힘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오래 걷고 더 오래 스스로 생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왜 지금의 작은 식습관 변화가 미래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리 힘과 단백질 음식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식사 이야기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합니다. 언제까지 내 다리로 걸을 수 있을까? 언제까지 혼자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변화에 반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완전히 멈추는 조직이 아닙니다. 적절한 자극과 영양이 공급되면 다시 힘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80세가 넘은 사람들도 가벼운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통해 근육 기능이 개선되는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몸이 변화에 반응할 가능성은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의외의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육 감소를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생활 습관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식사가 가벼워지고 활동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식사와 움직임을 조금만 바꾸어도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가볍게 몸을 움직입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두부국이나 달걀이 올라와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집 주변을 천천히 걷습니다. 이런 하루가 반복된다면 몸은 조금씩 안정감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하루 이틀 만에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육은 천천히 변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한 가지 습관만 바꾸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 단백질 음식을 추가하거나 식사 후에 10분만 더 걸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몸은 분명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만 실험을 해보십시오. 아침이나 점심 식사에 단백질 음식 하나를 꼭 추가해 보시고 하루에 15분 정도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자신의 몸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혹시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까?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덜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런 작은 변화가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조용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몸은 그 노력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도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데이 7분의 1 챌린지 시작.